우리가 커서 어댑터, 자,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 가지고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봤죠. 근데 실행을 했을 때 리스트 뷰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 SQL문을 가지고 우리가 로어 쿼리로 조회를 하죠. 근데 거기에 자, 밑줄 긋고 ID, 자, 요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커서 어댑터가 요 칼럼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SQL문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조회하는 칼럼에 밑줄 긋고 ID,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걸 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회되는 칼럼이 인덱스로 치면 0, 1, 2, 3 이렇게 조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for 구문에서 조회하는 거를 자, 요걸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0, 1, 2, 3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죠. 이걸로 우리가 리스트뷰에 보여주는 건 아니고, 리스트뷰에서는 그대로 name, age, mobile을 자, list customer item.xml에 있는 textview 2, 3, 4라고 하는 아이디로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자, 자, 이렇게 조회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열기 하고 나서 데이터 조회하기 하면, 자, 이렇게 조회되는, 여기 조회되는 정보가 프린트 될 뿐더러, 이게 리스트 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들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레이 어댑터나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자, 데이터베이스의 커서를 이용해서 바로 어댑터로 만들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얘기했지만 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그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고 그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건강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 약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자, 그 원시 파일, 자, master.dat라고 하는 것과 details.dat라고 하는 데 있는 정보를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알죠, 그죠? 자, druginfo.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을 만들고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보통 이런 일반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걸로 원시 파일이 있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고 이걸 모바일 단말로 올려야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포맷을 보면 master.dat를 보면 자, 샘플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이다 라고 하면 아스피린에 대한 게 세로 줄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로 줄로 구분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요게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 디테일스는 그 각각에 대한 요게 키 값이 되겠죠. 키 값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이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바꾸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거를 샘플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샘플 드러그인포라고 하는 샘플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오픈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오픈해서 읽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 프로젝트가 파일 패스 파일 탐색기에서 봤을 때 패스에 한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다 갖다 놓고 그걸 열어보시면 되고요. 얘기했지만 이게 자, 로딩을 했을 때 빌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자, 빌드 툴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따라 틀리다. 자, 제가 지금 설치한 거에는 22.0.0이 아니라 22.0.1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22.0.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예 이렇게 뜨네요. 그죠? 자, old build tools 버전이 22.0.0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22.0.1이네요. recommend를 해주네요. 자, 컨트롤 F1을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F1 눌러봤더니 자, 이렇게 추천 정보가 아예 뜨고 있네요. 그쵸? 네,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Alt Enter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다 갖다 놓고 Alt Enter. 자, 여기는 없죠? 자, 요 줄에 갖다 놓고 Alt Enter.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나오네요. 자, change to 22.0.1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추천된 정보를 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싱크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위쪽에 싱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빌드를 했다라고 하면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폴더가 이렇게 보여요. 파일 탐색기에서 보는 폴더처럼. 그러면 자, 미리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데다가 디테일스하고 마스터 파일을 넣어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ster.dat라고 하는 거는, 자, master.dat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글이 다 깨져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etails.dat로 가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요 텍스트 에디터가 한글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상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druginfo.db라고 하는 파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파일을 단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말에는 우리가 SD 카드 쪽에다 올려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이 샘플 프로젝트가 그거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보면,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파일 패스를 SD 카드 슬래시로 하면 얘가 단말에 있는 SD 카드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SD 카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environment.getExternal storage directo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 폴더를, 외장 SD 카드의 폴더를 알아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임시로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D 카드 쪽으로 해놓고 마스터와 디테일즈라고 하는 파일을 갖다 놓고 이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온 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터 쪽을 가서 보면, 자,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어온 데이터를 세로줄을 이용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세로줄을 이용해서 나누고, 자, 그 세로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로줄을 이용해서 나눈다. 자, 스플릿 다음에 역슬래시 2개 세로줄 하면 그 세로줄을 이용해서 나눠지고요. 그게 문자열의 배열로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인서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단말로 올려야 되는데, 단말로는 어떻게 올리냐? 여러분이 단말기 연결돼 있으면,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열고 단말기 쪽으로 바로 올리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또는 에뮬레이터다 라고 하면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는 걸 열고요. 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에서 보면, 자, 우리가 단말기 쪽으로 이 파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 단말기에서 PC로 옮기는 방법도 제공을 해주죠. 단말기 왼쪽에서 디바이스에서 선택을 하고, 자, 파일 익스플로러인가요? 자, 여기로 가면, 자,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자, 원래 SD 카드로 하면 얘가 링크가 걸려 있어서요. 실제 SD 카드는 스토리지 밑에, 자, 에뮬레이티드 레거시인가요? 없네요. 자, 어디가 있나요? 익스터널 SD 카드에도 없네요. 자, 컨테이너에도 없고. 좀 안 잡히나요? 네. 자, MNT로 가볼까요? MNT SD 카드에도 없네요. 익스터널 SD 카드에도 없고. 어디가 있는 걸까요? MNT 1 익스터널 SD 카드, SD 카드 1, 2, 3 다 없네요. SD 카드 쪽이 어떤 이름의 폴더로 되어 있을까 하는 거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자, external environment.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라고 해서 직접 코드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파일 탐색기에서 열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SD카드로 옮기신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면 SD카드 쪽에, 자, druginfo.db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druginfo.db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조회를 하는 게 샘플 druginfo view라고 하는 샘플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보셨던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걸 쓰고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자, SD카드 쪽에 druginfo.db를 사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자, 사용하고 있는 자, 데이터베이스 쪽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얘가 읽어와서 데이터베이스 헬퍼, 오픈 헬퍼가 되겠죠. 오픈 헬퍼를 사용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쿼리나 이런 것들 조회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자 메인 액티비티의 리스트 뷰에다가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SD 카드 쪽에 자 지금 druginfo.db라고 하는 파일이 없다면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파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샘플 druginfo라고 하는 데서 자 master.dat, details.da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자 druginfo.db라고 하는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앱을 실행을 하면 그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그렇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약품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자, 아스피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검색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쁘게 나오죠, 그죠? 왼쪽에 우리가 리스트 뷰에다가 왼쪽에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여러분이 뭐 얘기한 것처럼 아이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받아오시면 되겠죠. 자, 바이엘 아스피린정 바이엘 코리아 클릭하면 액티비티가 바뀌면서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약품의 효능, 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요? details.dat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dat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details 테이블로 바뀌었으니까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조회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이 기능은 코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결국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가 조회하려고 하는 키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름을 입력하면 그걸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약품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꾸미는 거는 여러분 직접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품 정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책에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옮기거나 파일을 옮기거나 또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시고 좀 수정을 해서 아, 약품 정보가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품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자, 단말에 넣는 경우죠. 그죠? 이게 아니라 웹 서버 같이 서버를 접속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전 장에서 네트워킹에서 했던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관련된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또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또는 그거를 플레이해서 듣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